일단 저는 의사는 아니고 현재는 학생이고요. 선배들이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데 아무래도 그 덕에 병원에서 사는 귀신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흉가나 가위, 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래도 약간의 신빙성이랄까? 이런 게 더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무서운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 같은 경우는 꽤 관심 있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새빨간 피와 시신, 죽음 같은 게 일상인 그런 병원이란 공간에서 항상 붙어 지내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 외 병원 종사자들에게는 시체나 귀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큰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실습을 나갔던 한 친한 선배 오빠의 경험담이에요. 이 오빠가 중환자실을 돌고 있을 때였는데 이 환자들 중에 어떤 11살 된 초등학생 여자아이 환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모세포 종양을 앓고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서 나갔더라고 합니다. 거기가 중환자 사무실인가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방에서만 이 소녀의 죽음 이후로 연달아 내리 3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환자실의 특성상 이게 가능한 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참 이상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오래 계셨던 한 수간호사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내리 죽어나간 적은 이 병원에 30년 넘게 있었지만 처음이라고 하더랍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들이지만 다들 예후도 좋고 수술도 전부 다 성공한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의사들이 둘러싸고 회진을 보는 가운데서 이유 없이 혈압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니 그대로 사망하고 여기까진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선생님들 말씀이 저 새 환자들 일주일 전부터 시끄러워 죽겠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가 시끄럽냐고 그랬더만 그 죽어나간 환자들 말이 여자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아파 죽겠는데 자꾸 시끄럽게 울어대는 통에 신경 거슬려 미칠 것 같다고 죽기 전 내내 그렇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죽어서 나간 지 한 달도 더 됐는데 또 게다가 그 후에 한참 뒤에 들어온 환자들이거든요. 또 이 중환자실 있는 층은 다른 병실도 없고 학생 강의실 뿐이라 더더욱이 어린아이들은 접근할 수 없는 병동입니다. 더구나 그 전후로 몇 달, 아니 몇 년여간 어린이로서 중환자실에 온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 외에는요. 그리고 또 흉부외과를 돌았던 다른 선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 병원에 전공의가 되어 있는데 입원 환자들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섬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 환자가 자꾸만 침대 옆에 있는 한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6살에서 7살 정도의 남자아이 한 명이 자꾸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환자가 들었던 적이 없는 빈 침대라는 겁니다. 이 이후로도 입원 환자들이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걔가 누구냐면서 환자복 입은 그 남자아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느 날은 또 새로운 간호사 한 명도 그걸 봤다고 하고, 아무튼 의사들하고 실습 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문제의 그 땡땡병동에는 다들 안 가려고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술실에서 나타나는 한 자살한 간호사 귀신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술실 간호사인데 꽤 오래전에 의사 한 명과 사귀다가 차였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 옥상인가에서 음독을 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주로 근무했던 수술실에서 그 여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한번 병원에 놀러 갔을 때 그때가 늦은 저녁 시간도 아니고 한 8시에서 9시경?
아무도 없고 불 꺼진 수술실에서 어떤 간호사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코너를 돌아서 지나갔는데 이게 혼자 본 것은 아니고 선배 2명이랑 같이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그때 봤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인상착의? 또 단발머리였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늦게까지 그런데 왜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다른 층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한 선배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야, 저 여자 간호사 귀신 아니야? 이래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더니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병원에 음독하고 자살한 간호사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자가 신분증도 안 달고 또 우릴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층은 그 시간대에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수술실을 나왔으니까 저게 사람이라면 분명히 요 층 안에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화장실 앞을 기웃거렸거든요. 근데 한 칸짜리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엘리베이터하고 그 옆에 있는 비상구 앞에 계속 서 있었는데 수술실 근처랑 스테이션에서는 정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10분인가 20분쯤 서 있으려니까 너무 춥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 저게 진짜 귀신이 맞나 보다 하는 확신이 서자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비상계단으로 마구 뛰어 1층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학교 와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살한 여자 귀신 목격자들의 인상착의가 모두 다 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자,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긴데요. 그 조선족 계통의 중국인이었던 한영이라고 불렸던 형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인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술 기운이 들어있었던 참이었는데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여자 고기가 우리 먹는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기름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허벅지랑 공댕이가 기름진 살코기로 먹는 주된 부위인데 누린내를 빼는 향신료만 조금 넣고 다른 조미료는 전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술안주로 돼지고기 항정살 먹고 있었고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인육 중에서 최상급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장기매매 같은 건 현실성 없는 개소리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인육이고 또 장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먹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외모가 예쁘다던가 아니면 잘생겼다거나 또 피부가 좋다거나 운동을 한 건강한 몸을 가졌다거나 하면 그 장기조차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쁜 여자의 것을 먹으면 당연히 흥분이 되지 않겠나? 어쩌고저쩌고 잡소리를 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옥천주라고 그 현지에서도 아주 도수가 센 술을 여러 잔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롱거리던 상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술에 취해 있으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필름 끊기고 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술 깨고 생각해보니까 어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거야? 하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한영이란 사람은 물론 업무상으로 만난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림성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고 저는 살면서 이게 가장 무서웠던 일입니다.